이현종 위원님, 네. 지금 뭐 양당 관계자들의 발언도 지금 저희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데 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전 저희 기자를 만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오차범위 내에서 열세로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그런데 실제 출구조사 예측 조사를 봤는데 지금 뭐 50%대 30%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취재기자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상했던 것과 지금 전혀 다른 양상의 예측하지 못한 예측치가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 자체가 문제다. 네. 바로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라든지 국민 민심을 들어보면 지금 이 나왔던 출구조사와 비슷한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잘 나온 여론조사들만 자기들이 어떤 소통하면서 지금 거의 붙고 있다, 뒤집고 있다, 골든크로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골든크로스다. 그거야말로 사실은 지금 여론의 향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자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저는 결과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이미 예측했던 결과이고요. 그만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략 자체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쩌면 손을 함께 잡고 가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끝까지 고집했던 그 결과물인데 저는 결국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송, TV 토론이나 등등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도 좀 더 뭔가 거리를 두고 결국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60대 이상에서 꽤 많은 그동안 보면 민주당 지지가 있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586 세대들이 이제 60대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은 비상계엄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자, 그 경험한 세대들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몽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심 파악이 국민의힘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지금 충격이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결과는요. 제가 볼 때는 갤럽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에서 이미 나타났던 결과예요. 근데 그런 결과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유리하게만 나온 일부 여론조사만 보고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의 선거 전략에 대한 판도, 민심을 바라보는 관점, 그 어떤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는 민심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개표 이후에 완전한 개표 이후에 만약 결과가 이 예측과 비슷하다면 국민의힘의 현재 이 김용태 비대위 체제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비대위라든지 또 어떤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전면적 쇄신, 즉 예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삼성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 국민의힘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지금 그동안 당권을 유지했던 인사들 그리고 지난 이 5월 달에 후보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밤에 쿠데타를 했던 그 주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번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거리가 있는 인사들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세력들이 결국 당의 어떤 중심과 당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지금의 친윤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다른 꼼수를 써서 비대위를 연장하고 뭐 혁신 비대위를 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모든 걸 바꾸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선 후퇴하는 그 방법 이외에는 저는 국민의힘의 소생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준봉 교수님은 같은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친윤 세력들이 계속 당을 장악하거나 당의 전면에 나서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거는요. 같이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아까 그래서 당명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걸 옹호했어요.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서 국민의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의원을 했던 분들이 그 일에 함께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뒤로 물러서야죠. 당연히 물러서야 한다고 봅니다. 사과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떠나간 보수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황골탈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당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이 왜 증명이 됐습니까? 중도 보수를 평호하고 나갔어요. 이유는 뭐죠?
아니 탄핵에 반대하고 비상계엄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우리는 중도 보수당 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중도 보수당이 극우 보수가 돼버렸어요. 국민의힘이. 이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민의힘이라면 지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데 협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당을 다시 쇄신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 두 분의 어떤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이 첫 개표가 조금 전에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경북 지역부터 개표가 시작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자, 경북 울릉 현재 0.2% 개표가 됐고요. 0.2%라 아직 극초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72.7% 표를 얻고 있는 것으로 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초반 개표 상황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개표 데이터입니다. 경북 영양 김문수 후보가 76.9%, 그러니까 이 20표고요. 이재명 후보는 11.5%, 그러니까 이 3표입니다. 왜냐하면 0.2% 개표 초반이라 두 후보의 표차는 17표 차입니다. 이게 다예요? 아, 이게 다군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 개표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해서 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수개표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개표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경북의 이 두 개 지역의 개표 데이터 전해드렸습니다. 자, 채널A 예측 조사 권역별로 좀 상세하게 이번엔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되면 저희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아까 저희 연령대별 봤잖아요. 근데 이제 40대, 50대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40% 이상 차이 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예측 결과 조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사실 이번 선거 자체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하지만 아무리 기울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수 측으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아까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봤잖아요. 대부분이 여론조사에서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를 사실은 국민들이 이미 내렸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깜깜이 선거 이전과 이후와 달라진 게 없어요. 많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그런 기사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번 대선 자체가 어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시작된 선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사이에 원래 이제 탄핵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까 최진봉 교수 얘기했지만 당명도 바꾸고 친인들은 완전 물러나고 그런 상황이 돼야 하는데 결국 권성동 권영세 체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체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판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2번 탄핵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된 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다시 탄핵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연령대별도 지역별로도 보면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거 사실 이제 친인이랄지 이제까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지지했던 그러한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세력들 그리고 의원들이 저걸 어떻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서 대충 해서 나가면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떠나서 대선 결과가 과연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냐 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넘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참담한 거고 현실을 좀 파악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나갈지를 재정립을 해야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 내부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출연하신 정치 고수 전문가 모두 현 비대위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게 국민의 심판인 거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 권역별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채널A 예측조사 전국 이재명 후보가 51.1%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38.9%로 예측됐습니다. 서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7.6%, 김문수 후보가 39.5%로 득표가 예측됐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47.6%, 그러니까 40% 후반대로 예측이 된 거예요. 인천과 경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겨서 54.5%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35.8%입니다. 대전 충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0.7%, 김문수 후보가 38.6%로 예측됐습니다. 광주 전라입니다. 이재명 후보 81.3%, 김문수 후보는 11.3%로 예측됐습니다. TK 대구 경북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60.8%, 이재명 후보가 29.8%로 예측됐습니다. 부산과 경남, 김문수 후보가 50.4%, 이재명 후보가 41.6%로 예측됐습니다. 강원과 제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0.3%, 김문수 후보가 37.7% 예측됐습니다.